네, 이번 절에서는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원래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고유값 문제에서 유래됐는데 행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되는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A가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죠. 이럴 때 A에 벡터 x를 곱한 게 a가 n 곱하기 n 행렬이고 x가 n 곱하기 1 벡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했으면 이 결과는 n 곱하기 1 형태의 벡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x 벡터하고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렬과 벡터를 곱했는데 얘가 우연히 그 x 벡터에다 어떤 상수 곱한 형태, 그럼 이제 우변도 n 곱하기 1 벡터 형태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데 우연히 이거 두 개가 똑같게 되는 그러한 람다가 있다고 하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게 있다고 하면 그때 그 숫자 람다를 a의 고유값 아이겐밸류라고 하고 이때 x는 이제 0벡터는 아닌데 0벡터만 당연히 성립하죠. 그러니까 0벡터는 빼고 0벡터 아닌 것 중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x가 있으면 이 x를 람다에 대응되는 고유벡터다, 아이겐벡터다. 그러니까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서로 쌍으로 생기는 거죠. 이것이 고유값, 고유벡터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냐면 ax는 람다 x, 이걸 만족하는 x와 람다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람다 x는 람다에다가 n 곱하기 n 단위 행렬 곱하고 x 곱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a도 n 곱하기 n이고 람다 곱하기 단위 행렬 i도 n 곱하기 n 형태니까, 매트릭스 형태니까 이걸 이항하면, 그리고 x는 공통이니까 x를 이제 묶어내면 a 람다 i x 이퀄 0벡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아까 고유벡터는 0벡터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x가 0 아닌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립방정식인데 a 람다 i는 이거 n 곱하기 n 행렬이고 여기에다가 x 곱한 것이 0벡터가 되는 그런 x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n 곱하기 n 연립방정식인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가지려면 우리 2절에서 행렬과 연립방정식 이론 공부했을 때 이게 0 아닌 해를 가지려면 이 앞에 계수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a 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다. 이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n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n차 방정식을 행렬 a의 특성 방정식이다. characteristic equation이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 앞으로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유값, 고유벡터 구할 때도 나오지만 나중에 미분 방정식 풀 때도 나오는데, 자, 그때도 특성 방정식은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는 말 의미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텐데 그걸 풀려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간단한 방정식을 풀면 원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방정식을 원래 문제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a 람다 i의 디터미넌트 이퀄 0, 이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문제는 행렬 a의 고유값 고유벡터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할 수가 있는 실마리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행렬 a의 특성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 직접 고유값, 고유벡터를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특성 방정식도 구하면 a 람다 i의 행렬식이죠. 그러니까 대각선의 람다를 빼는 거니까 이게 1 람다 2 4 람다, 이거 행렬식이죠. 그러면 1 람다 4 람다 마이너스 4, 그죠? 자, 방정식 전개하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5 람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이거네요. 인수분해하면 람다 마이너스 5 이퀄 0이죠. 이걸 만족한 람다가 특성 방정식이죠. 고유값이죠. 그죠? 따라서 람다는 0과 5. 아까 고유 벡터는 0벡터가 아니라고 했는데 고유값은 0이 돼도 상관없어요. 각각의 경우에 거기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구해보죠. 첫 번째 람다 이퀄 0일 때 보죠. 자, 고유 벡터는 a 람다 i의 x 이퀄 0 이런 형태니까 그죠? a 람다 i 아까 행렬 왼쪽 특성 방정식에서 구했죠. 거기서 람다 이퀄 0이니까 1, 2, 4 여기에 고유 벡터를 우리가 성분이 x1, x2라고 그럽시다. 이퀄 0, 0 이렇게 되면 되죠. 이걸 만족하는 x1, x2로 가면 돼요. 그러면 왼쪽은 연립방정식으로 만들면 x1 더하기 2, x2는 0. 밑에서도 이 방정식이 나오죠. 따라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1, x2를 구하면 되니까 이거는 2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람다가 5일 때 봅시다. 그 람다에다 5를 대입하면 왼쪽 특성 방정식 만들었던 그 행렬 모양에다가 람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다가 x1, x2 성분 곱한 것이 0, 0이 되면 되죠. 그러면 이건 2x1 마이너스 x2 이퀄 0 이런 형태니까 이걸 만족하는 x1, x2를 구하면 x1을 1이라고 하면 x2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렬에 이 주어진 행렬 A의 고유값은 0 그리고 그때 대응되는 고유 벡터는 2-1 그 다음에 고유값은 5 그리고 이때 대응되는 고유 벡터는 1, 2 이렇게 되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람다 이퀄 0일 때 보면 x1 더하기 2x의 2가 0인 건 2-1도 있지만 색깔을 좀 달리 합시다. 2-1도 있지만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1도 있죠. 그죠? 1,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죠.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잘 보면 이것들은 전부 다 1차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구했던 2-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두 번째 거 얻어지고 2분의 1 곱하면 1-2분의 얻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유 벡터를 구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다 1차 독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무나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고유 벡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는 2-1을 택한 거죠. 자, 그런데 고유값이 하나일 때 거기에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항상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고유값은 하나인데 고유 벡터가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복소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3 곱하기 3 행렬의 고유값, 고유 벡터예요. 네, 3 곱하기 3이면 행렬식이 특성 방정식의 a-람다 i가 3 곱하기 3 모양이기 때문에 계산하기는 조금 복잡하긴 하죠. 대각선의 람다를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3 2 1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됐죠. 자, 이거 정리해서 이거 이퀄 0 되게 만들어야죠.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2장에서 행렬식 배울 때 행렬식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한 행이나 한 열에 상수를 곱해서 다른 행이나 열에 더해서 0 만들어주면 행렬식은 똑같았죠. 그래서 0을 많이 만들어서 행렬식을 계산하는 게 가장 간편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 1열을 이용해서 3행의 2열, 3열을 0으로 만드는 게 가장 편리하겠네요. 숫자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2, 1, 2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있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열에 더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니까 그죠? 오른쪽에 갑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2니까 어떻게 되나요? 4 플러스 2 람다 플러스 2니까 6 플러스 2 람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이건 0. 자, 그 다음에 3열에서는 곱하기 마이너스 람다 해서 마이너스 람다를 곱해서 더하면 3행 3열 원소가 0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위에 두 개는 또 계산을 해봐야죠. 자, 마이너스 람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2 람다 플러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람다 플러스 3 람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람다 플러스 3 람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람다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묶어내면 람다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행렬식의 성질에서 한 행에 똑같은 게 곱해져 있으면 행렬식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2열에서 람다 플러스 3 공통이죠. 람다 플러스 3 하나 나갑시다. 그러면 람다 플러스 3 나가고 그럼 남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1 람다 플러스 3 묶어냈으니까 2 남을 거고 마이너스 1 남고 0 남죠. 그 다음에 3열에서도 람다 플러스 3 공통이니까 람다 플러스 3 하나 더 나가면 람다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이거 람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있죠. 자, 그럼 3행에 0이 제일 많으니까 3행으로 전개하면 3행 1열은 자리의 부호가 우리 여인자 계산할 때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제곱이 있었죠. 그 자리의 부호가 1행 1열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리예요. 플러스 자리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3의 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1에 있는 행과를 제외하니까 2 람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죠? 그럼 마이너스에 람다 플러스 3의 제곱 이건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3의 제곱 람다 마이너스 5 이퀄 0이네요. 따라서 고유값은 람다는 마이너스 3이 중근이고 5가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3 중근을 그냥 편의상 이제 두 개를 썼습니다. 3하고 5 이렇게 중근일 때는 그냥 똑같이 두 개, 3중근이면 3개 이렇게 써놓는 게 그 다음 생각할 때 조금 편리해요. 자, 그럼 먼저 마이너스 3일 때 고유 벡터 구해봅시다. 람다가 3이니까 우리 아까 특성방정식 구했던 그 행렬 모양식 이 식에서 지금 빨갛게 칠한 이 식에서 람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때 고유 벡터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여기가 1, 2, 마이너스 3,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이 나오네요. 여기에 x1, x2, x3가 0, 0, 0이 되면 되죠. 자, 이건 방정식을 풀어보면 x1 더하기 2x2 마이너스 3x3 이퀄 0이고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을 방정식 만들어도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유 벡터는 미지수는 3개지만 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이런 걸 구하는 방법은 편의상 x3를 0이라고 하죠. 그러면 x1 더하기 2x2가 0이 되면 되니까 x2를 1이라고 하면 x1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x2를 0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x1 마이너스 3x3가 0이니까 x3를 1, x1은 그럼 3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고유 벡터는 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x1을 0으로 해보면 x1을 0으로 하면 x2가 2x의 2 마이너스 3x의 3가 0이니까 x의 3가 2, 3 이렇게 되나요? x2가 3, x3가 2 해도 되죠?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이렇게 세 개가 구해졌는데 첫 번째 식을 3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 얼마를 곱할까요? 자, 여기다가 3 곱하고 두 번째 식에다가 2 곱해서 더하면 부호가 틀렸나요? 3. 이게 두 번째 게 틀렸네. x2가 0이면 x1 마이너스 3x3가 0이니까 x3가 1이면 x1이 플러스 1이군요. 플러스 3. 그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 첫 번째 벡터에다가 3 곱하고 두 번째 벡터에다가 2 곱해서 두 개 더하면 세 번째 벡터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 1차 종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독립인 것만 구하면 세 번째 건 우리 아까 고유 벡터 구할 때는 1차 종속인 건 구할 필요 없고 1차 독립인 거 대표적인 것만 구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요거 두 개가 고유 벡터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람다가 5일 때를 보면 5일 때 그 원래 행렬 모양에다가 람다에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러면 x1, x2, x3가 0, 0, 0을 만족하면 되죠. 자, 이건 방정식 풀면 마이너스 7x1 플러스 2x2 마이너스 3x3가 0을 만족해야 되고 2x1 마이너스 4x2 마이너스 6x3도 0을 만족해야 되고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2x2 마이너스 5x3가 0을 만족해야 되죠. 자, 이걸 만족하는 x1, x2, x3를 찾으려면 x2를 소거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x2를 소거하면 우선 어떻게 좋을까요? 첫 번째, 세 번째 방정식에서 두 개 더 해버리면 되죠. 첫 번째, 세 번째 방정식을 두 개 더 해버리면 x2 소거되고 그럼 마이너스 8x1 마이너스 8x3가 0 다시 말하면 x1 더하기 x3가 0이죠.
x1 더하기 x3가 0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x3란 얘기죠. x1이 마이너스 x3고, 자, 이 식을 어디에다가 대입할까요? 두 번째 식 1, 2, 3 두 번째 식 이용 안 했으니까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x3 마이너스 4x2 마이너스 6x3가 0이니까 마이너스 4x2 마이너스 8x3가 0이죠. x3 그러면 x2는 마이너스 2x3네요. x3 따라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 돼. x1, x2, x3가 이 관계식을 만족하면 되니까 x3를 뭐라 그럴까요? 편의상 마이너스 있으니 x3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그럼 x1은 1이 되고 x2는 2가 되고, 그래서 1, 마이너스 2, 1. 그래서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이런 고유값이 2개가 나오고, 람다가 5일 때 이 고유값이 하나가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값이 이제 복소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에서는 어떤 해가 하나가 이제 복소수면 그 켤레 복소수도 해가 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행렬 A의 성분이 각각 실수라면 고유값은 특성방정식의 해가 고유값인데 특성방정식의 개수도 실수죠. 이렇게 A의 성분이 전부 다 실수인데 그거 행렬식 계산한 거니까 특성방정식도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이 돼요. 따라서 고유값이 행렬 A가 실수인, 행렬 A의 성분이 실수인 그러한 행렬의 고유값이 복소수라면 그 켤레 복소수도 고유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람다1이 알파 플러스 I 베타가 고유값이면 람다2는 알파 마이너스 I 베타도 고유값이 돼요.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인 행렬에서. 그리고 이때 이 대응되는 고유 벡터도 성분이 복소수가 될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여봅시다. A, B, C, D가 모두 실수이고 그런 행렬 A에서 고유값이 람다1과 람다2 이렇게 켤레 복소수로 주어지면 람다1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람다2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끼리의 그 성분도 서로 켤레 복소수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증명 한번 해보죠. 고유값이 복소수가 되려면 B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특성방정식은 이제 A-람다 B, C, D-람다인데 이거 이퀄 0이죠. 만약에 B가 0이라 그러면 이건 A-람다 D-람다 이퀄 0이니까 람다는 A와 D 실수가 돼버리죠. A, B, C가 다 실수라 그랬으니까 B는 0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유로 C도 0이 아니지만 B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지만 우리 지금 이 증명하는데 필요한 건 이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라는 게 필요해서 그래서 B만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C는 0이라서 얘기 안 한 게 아니고 뭐 그건 굳이 우리가 증명하는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B는 0이 아니에요. 물론 C도 0이 아니고 B는 다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게 0이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 그 고유 벡터 구하면 A-람다 B 여기에 x1, x2 equal 00 이런 형태인데 자, B가 0이 아니니까 이 x1 첫 번째 성분이 이게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0이 되면 x2는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0 아니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1이라 그럽시다. 아까 고유 벡터는 거기에 1차 독립인 것, 1차 종소인 것 다 고유 벡터라 그랬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1로 택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x1은 1하고 어떤 형태, x2도 1하고 어떤 형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이때 두 번째 성분을 그냥 각각 x1이고 x2라고 합시다.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x1은 대응되는 고유 벡터니까 자, 그 말은 a 마이너스 람다1이 알파 플러스 i 베타예요. 그 다음에 여기 b고 c고 d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i 베타고 여기에 1x1 이퀄 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만들면 a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i 베타 플러스 bx1 이퀄 0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b가 0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용해요. x1에 대해서 풀면 이거 b분의 1에 알파 플러스 i 베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x1. 자,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 그러니까 x2는 람다 2에 대응되는 자,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 이제 달라질 건 왼쪽 아래식에 보면 여기 알파 플러스 i 베타 자리에 알파 마이너스 i 베타가 되고 고유 벡터가 1x1 대신에 1x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해보면 이제 b분의 1에 알파 마이너스 i 베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건 바로 위에서 x1 구했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x1의 켈레복소수죠. 켈레복소수. 자, 따라서 우리가 x1은 1x1이고 그죠? 1x1이고 그 다음에 x2는 1x2인데 얘가 1x1의 켈레복소수니까 뭐 1은 1의 켈레복소수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벡터인데 각 성분이 전부 다 켈레복소수일 때 우리는 x1의 켈레복소수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벡터에서 각각의 성분이 전부 다 서로 켈레복소수인 두 개의 벡터 사이에 벡터 위에 켈레복소수죠. 그래서 x2는 x1의 켈레복소수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리 결론이 됐죠. 고유값이 켈레복소수면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끼리도 서로 켈레복소수다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정리 하나 합시다. 이 정리는 우리 나중에 6장에서 열린 미분 방정식 풀 때 한번 이용이 되는데 a가 n 곱하기 n 행렬이고 그 중에서 k개 람다1에서 람다 k까지가 뭐 k가 n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몇 개가 서로 다른 고유값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각각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가 x1에서 xk 벡터면 그러면 x1에서 xk까지는 1차 독립이다. 다시 말하면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행렬에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끼리는 1차 독립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이는 방법은 x1에서 xk까지 1차 독립이라고 그랬는데 독립이 아니라고 하고 모순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x1에서부터 xk까지가 1차 종속이라 그러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1 이거 하나는 1차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1차 독립인데 이렇게 해서 k까지는 1차 종속이에요. 여기 하나는 1차 독립인데 여기까지 하면 1차 독립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추가하다 보면 제일 처음 1차 독립, 그 다음에 하나는 1차 독립이었는데 2개 했더니 1차 종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2개까지는 독립인데 3개, 세 번째 거 추가하면 1차 종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그런 순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x1에서부터 x의 r-1번째 한까지는 1차 독립이고, x1에서부터 xr은 1차 종속인, 그렇게 되는 xr번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하나는 1차 독립이고 끝까지 가면 1차 종속이니까 중간에 어디에서 그 하나 더 추가하는 순간 딱 1차 종속이 돼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럼 x1에서부터 xr까지가 1차 종속이란 얘기는 xr은 그 나머지들 x1에서부터 xr-1까지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 이것들을 1차 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C의 1 더하기 C의 R-1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1차 종속의 뜻이죠. 다른 것들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1차 결합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개수들은 C1에서부터 CR-1까지는 모두는 0이 아니에요. 이 중에 0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 0이 되어버리면 XR이 0 되니까 XR이 0 되어버리니까 안 되죠. 1차 독립 따질 때는 우리가 0벡터는 빼고 하는 거니까 0벡터가 포함되면 다 1차 종속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모두는 0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식의 양변에다가 람다 r을 곱하면 람다 r xr은 C의 1 람다 r x1에서부터 C의 r-1 람다 r xr-1 이렇게 되고, 또 양변에다 a를 곱하면 a xr은 C의 1 a x1 더하기 해서 C r-1 a xr-1이에요. 자, 그런데 람다 i가 행렬 a의 전부 다 고유값이니까 이 식에서 axr이 람다 r xr하고 똑같아요. C1은 AX1은 람다 1 X1하고 똑같고 CR-1에 A XR-1이 람다의 R-1 XR-1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식 람다 R XR, 지금 구한 식 람다 R XR 좌변이 똑같으니까 우변끼리도 똑같아야죠. 우변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C의 1 람다 R X1 더하기 C의 R-1 람다 R XR-1 equal C의 1 람다 1 X1 더하기 CR-1 람다 R-1 XR-1이에요. 자, 이걸 좌변으로 다 모아서 정리하면 C1 공통이고 람다 R 마이너스 람다 1
x1 더하기 c의 r-1 람다 r 마이너스 람다 r-1이고 xr-1 이퀄 0벡터죠. 자, 그런데 x1에서부터 xr-1까지가 1차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우리 아까 람다 1에서부터 x1에서부터 xr-1까지가 1차 결합이 0벡터면 1차 독립이 되려면 그 앞에 있는 개수가 전부 다 0이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C의 1 람다 R 마이너스 람다 1 CR 마이너스 1에 람다 R 마이너스 람다 R 마이너스 1 이게 전부 다 제로예요. 자, 그런데 람다 1에서 람다 K까지가 전부 다 서로 다른 고유값이라 그랬으니까 람다 R 마이너스 람다 1 0이 아니에요. 람다 R 마이너스 람다 R 마이너스 1도 0이 아니죠. 그러면 C1에서 CR 마이너스 1이 전부 다 0이죠. 그죠? 자, 한 줄만 더 쓰면 되니까 왼쪽 아래다 씁시다. 그러면 C1에서부터 CR-1까지가 모두 다 0이에요. 그런데 바로 위에 줄에서 우리 노트한 거에 바로 위에 줄에서 C1에서 CR-1까지는 모두는 0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결론은 지금 모두 0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모순이 되죠. 자, 이 모순은 자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에 x1에서부터 xk까지가 1차 종속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1차 종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x1에서 xk까지는 1차 독립이 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n 곱하기 n 행렬에서 매트릭스에서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끼리는 1차 독립이다. 우리 나중에 한번 이용할 거니까 이 결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행렬의 대각화. 이것도 우리 나중에 이 대각화의 방법으로 연립 미분 방정식 풀 때 한번 이용하는데 대각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A가 n by n 매트릭스고 A가 고유 벡터 x1에서 xn까지가 전부 다 1차 독립이에요. 자, 그럴 때 이 고유 벡터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n 곱하기 n 행렬을 대문자 x라고 하면 원래 행렬 A의 왼쪽에 x의 역행렬을 곱하고 오른쪽에 x를 곱하고 이렇게 하면 대각행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각선에 있는 원소는 바로 x1, xn에 대응되는 고유값들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고유값은 뭐 서로 다를 필요는 없고 같아도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고유값이 람다 1에서 람다 n이라고 그럽시다. 고유값이고 고유 벡터를 x의 1n 이렇다고 합시다. 이런 기호로 이제 놓아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AX를 한번 곱해볼까요? AX는 A는 이제 n 곱하기 n 행렬이고 X는 지금 이 x1에서 xn까지로 이제 그 만든 그런 행렬이죠. A 곱하기 열 벡터를 그냥 x1 이렇게 씁시다. 얘는 행렬 곱하기 행렬인데 쭉 계산해보면 이건 결국 이거하고 똑같아요. AX1에서부터 AXN 이렇게. 그런데 X1, XN이 고유 벡터니까 얘들은 바로 람다1 X1에서부터
람다 n x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그 다음에 이번엔 xa를 한번 해봅시다. xd를 해봅시다. x하고 d 곱한 거. xd를 곱하면, 자, x가 x의 1,1에서부터 x의 1n까지, xn1에서부터 xnn까지, 그리고 d는 대각선이 람다 1에서부터 람다 n까지고 나머지 전부 다 제로인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보면 람다 1 x의 1,1이 되고, 그 다음에 람다 n xn1이 되고, 람다 1 x의 1n이 되고, 람다 n x의 n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 람다 1 전부 다 공통이고 x의 1,1에서부터 1n까지 첫 번째에 있는 것이 바로 x1 벡터니까 이거는 람다 1 x1 람다 n xn 이 벡터하고 똑같아요. 아까 계산했던 ax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지?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산한 거 보면 ax와 xd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 2장에서 행렬식 배울 때 a가 n 곱하기 n 행렬이고 a의 a가 아니고 x죠. x가 n 곱하기 n 행렬이고 x의 이런 열 벡터들이 1차 독립이면 그러면 x의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고 x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x의 열 벡터가 1차 독립이므로 x의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고 x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뭐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 정리에서 필요한 건 뭐 디터미넌트 0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 얘기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정리 내용을 그대로 쓴 거고. 자,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제일 위에 있는 식 양변에 왼쪽에 x 역행렬을 곱하면 x 역행렬 ax는 x 역행렬 xd니까 이건 그냥 d죠. 그래서 원래 행렬에 왼쪽에 고유 벡터로 만들어진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고 오른쪽에는 그 x를 그대로 곱하면 이제 대각행렬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n 곱하기 n 행렬 a가 대각화할 수 있으면, 자, 그 말은 a의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d가 x 역행렬 ax니까 이거 양변에 왼쪽에 x 곱하고 오른쪽에 x 역행렬을 곱하면 a는 xd x 인버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나중에 지금까지는 안 헷갈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비슷한 식 두 개를 구해서 어느 쪽이 x 역행렬이고 어느 쪽이 x인지 헷갈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a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a의 제곱은 x dx 인버스로 두 개 곱한 거니까 행렬의 곱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하죠. 그럼 가운데 x 역행렬 x 먼저 계산하면 없어지고 d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x d의 제곱 x 역행렬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m이 자연수면 a의 m제곱은 그러니까 행렬을 m제곱한다, m번 곱한다는 게 사실은 복잡한 건데 이건 x d의 m제곱 x 역행렬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근데 d는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대각행렬의 제곱은 그냥 대각선에 있는 숫자만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a의 m제곱보다는 d의 m제곱 계산하기가 훨씬 편리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행렬을 A 행렬을 이제 7제곱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냥 이 행렬 7번 곱하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각화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특성 방정식부터 고유값 고유벡터 구해야 되니까 특성 방정식은 A-람다 i의 행렬식이죠. 7-람다 2 -4 1-람다 대각선 곱하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8람다 플러스 7 마이너스 8이니까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8람다 플러스 15 이렇게 되네요. 자, 고유값은 3하고 5예요. 그럼 람다가 3일 때 고유벡터 3 대입하면 4,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 x1, x2 equal 0, 0이죠. 그러면 4x1 플러스 2 x2는 0 따라서 1 마이너스 2를 택하면 되겠네요. 자, 람다가 5일 때 5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 x1 x2 equal 0, 0 그러면 2x1 더하기 2x2는 0이니까 따라서 이때는 고유벡터는 1 마이너스 1이죠. 자, 다음 장에다가 다시 합시다. 자, 우리 지금 구한 게 람다가 3일 때 아까 3일 때 고유벡터는 1 마이너스 2였었고 5일 때는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여기까지를 이제 구했었고 자, 그러면 대각할 때 이 x는 요거 순서대로 놓으면 되죠.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이거예요. 그리고 이때 역행렬은 AD 마이너스 BC 분의 1이니까 1 그죠?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은 위치를 바꾸고 반대 대각선은 부호를 바꾸고 마이너스 1, 2 이게 x의 역행렬 2 곱하기 2 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방법이죠. 자, 대각화하라는 얘기는 x의 역행렬 그 다음에 ax 하라는 얘기죠. x의 역행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1 예, 아까 a 행렬이 7, 2, 마이너스 4, 1 그리고 x는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3, 0, 0, 5 대각선이 3과 5 고유값이라는 얘기죠.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D죠. D예요. 자, 또 그리고 우리 A는 X, D, X 역행렬이니까 그죠? 오른쪽 위로 올라갑시다. 그럼 A에 우리 아까 A에 7제곱 곱하라 그랬죠? 얘는 X, D의 7제곱, X의 역행렬 해서 X는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D는 3, 0, 0, 5에 7제곱 X 역행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1 자, 이쪽 좀 지우고 밑에 합시다. 자, 그러면 우선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있고 대각행렬은 두 번만 곱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대각선의 원소를 3의 7제곱 0, 0, 5의 7제곱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1. 그럼 행렬 곱하기 계산하고 그거하고 뒤에 또 곱하고 이건 뭐 그냥 단순한 행렬 곱하기니까 여러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이건 2 곱하기 5의 7제곱 마이너스 3의 7제곱 그 다음 5의 7제곱 마이너스 3의 7제곱 2 곱하기 3의 7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7제곱 2 곱하기 3의 7제곱 마이너스 5의 7제곱 이렇게 해서 원래 a를 7번 곱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a의 7제곱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지금은 뭐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이 아이디어가 나중에 연립방정식 푸는데도 적용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행렬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벡터 이 내용은 뒤에 잘 이용되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 그다음에 연습 문제 많이 풀어서 내용을 충분히 익혀놓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